안녕하세요. 맘더리더의 새벽달입니다. 오늘도 아들 레슨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제가 사실 엊그제 머리를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미장원에서 나올 땐 원래 예쁜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자기가 손질하면 이제 현타가 딱 오늘 딱 그런 날이라 영상 찍기 싫었는데 제 얼굴을 희생하면서 그냥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제가 강연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엄마의 질문을 받고 완전 빵 터져서 엄청 웃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저희 둘째랑 비슷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아이예요. 보통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끼가 많은 아이들이 이렇더라고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고요. 이 친구의 상태를 얘기를 해보면 우선 영어 학원을 다닌대요. 그리고 또 집에서 엄마랑 수학 연산 문제를 풀고 있고, 그리고 영어 단어 퀴즈 같은 걸 한다고 해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따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악 줄넘기를 하고 인라인을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미술은 자기가 좋아해서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이 정도는 양호하죠. 저희 아이는 여기다 이제 피아노를 강도 깊게 넣었었고, 그쵸, 뭐 음악 줄넘기 이런 건 안 했지만 특공무술이랑 축구를 거의 선수반처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힘들다,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계속 투정을 하는 그런 아이래요. 예를 들어서 연산 같은 경우는 하나만 틀려도 너무 싫어하면서 안 한다고 하고, 영어 단어 퀴즈 같은 경우에도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2개, 3개 틀리면 이제 막 딱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미술인데 그 좋아하는 미술조차도 최근에는 이제 수채화를 들어갔대요. 수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붓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을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또 하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연필로만 스케치하고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다가 수채화를 들어가면 어떤 아이건 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연필로 그릴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다가 서툰 붓질, 그리고 또 물감의 농도도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농담을 조절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색칠을 하게 되면 그림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다 그림을 망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 힘든 고비를 넘기면 나중에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덜 들어. 해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조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이렇게 설교조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가 알아는 들을까? 잠깐 알아듣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금방 힘들어,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아이, 특히 둘째랑 이런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처음엔 재밌겠지만 나중에 뭐든지 다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완전 귀엽지 않습니까? 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든 그렇게 언제나 분홍빛이 아니다라는 걸 벌써 안 거예요, 이 꼬마애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돈은 엄마가 내는데 고생은 내가 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왜 돈을 내서 나를 고생시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귀여운데 이게 오래 키운 늙은 엄마의 감정인가 봐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키울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너무 귀엽고 당돌하고 어머 똑똑해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그 얘기가 상처가 돼서 진짜 학원 등록한 거 다 끊고 내 백이나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속상하고 지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뭐든 즐겁게 배우고 싶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겹게 배우고 나랑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설사 6살, 7살짜리 꼬마라 할지라도 배움이란 게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걸 아는 거, 인식하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엄마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아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이기 때문에 마냥 뛰어놀아야 되고 마냥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이 돼서 영어가 모국어처럼 들리고 모국어처럼 이제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는 그 뭐 서너 살, 뭐 너댓 살 아이는 제외할게요. 영어 인풋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영어는 영어고 영어는 외국어다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영어 DVD를 보고 영어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과정, 날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마다 즐거워요.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려운데 계속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외국어예요. 마냥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영어가 굉장히 서툰 친구예요. 인풋이 거의 없고 ABCD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당연히 어렵죠. 저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수업 중에 선생님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영어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른 나라 말인데 어떻게 재밌어. 힘들지. 그런데 이 힘든 걸 너희들이 자꾸자꾸 듣고 익숙해져서 덜 힘들게 만드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야. 힘들지만 조금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모든 엄마가 이런 마인드로 엄마표 영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그걸 전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힘들어할 때 힘들지.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그런 투정을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또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나 오늘 또 해냈어. 성취감과 자존감은 즐겁고 재밌는 걸 해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그거 꾀부리지 않고 내가 해냈을 때 더 강력하게 생겨요. 저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표 영어는 만만하지 않다. 늘 즐거울 수만은 없다. 그걸 전제로 가져가시면 엄마도 덜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약간 스트레스가 이게 힘든 거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주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힘들 때 엄마한테 힘들다라고 좀 맹랑하게 들리겠지만 돈은 엄마가 내고 고생은 왜 내가 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이라면 기본적으로 엄마랑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힘들면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투정 부렸을 때 그걸 귀담아 들어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해. 너무 똑똑해요. 엄마랑 대화가 되는 아이예요. 엄마랑 아이 간의 대화가 되는 집안이에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일수록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만드는 환경이 불필요한 환경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되짚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가지치기 할 게 한 3가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 연산 문제 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잖아요. 연산 문제집 풀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숫자 가지고 노는 그런 수학적인 두뇌를 개발하게 하는 그런 보드게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류미큐브나 뭐 숫자 10 만들기, 제곱 만드는 거, 곱셈의 개념, 홀짝 개념 이런 거 강화시키는 그런 게임들 많아요. 보드게임.
이런 보드게임이 이런 연산 문제집 하나 풀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수학적인 두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에 관련된 보드게임 검색하셔서 아이랑 같이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보드게임은 우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수학적인 두뇌는 계속 발달하겠죠? 두 번째는 아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낼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게임이니까 지면 조금 기분은 나쁘겠지만 수학 문제집 풀면서 빨간펜으로 짝짝짝 그어져서 뭐 100점 만점에 60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돼서 그 숫자가 나의 자존심을 해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보드게임은.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전 대체하고 연산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앱도 많아요. 수학적인 두뇌를 자극하는 그런 앱들도, 교육적인 앱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저희 둘째가 자주 가지고 놀았던 앱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방정식 같은 개념도 굉장히 쉽게 게임을 하면서, 저울질하는 그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파악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수학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수학 숫자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차 안에서도 그렇게 뭐 계속 제곱을 한다든가 계속 덧셈을 한다든가 뺄셈을 한다든가 나누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놀았거든요. 저학년 때. 그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같으면은 단어 퀴즈 외우는 거 그거 안 하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중요한 건 단어를 외우고 단어의 accuracy, 정확성을, 어휘의 정확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quantity, 양을 늘리셔야 돼요. 양을. 어떻게? 다독을 통해서. 그림책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서 챕터북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지. 누가 지나가네요. 단어 한두 개 정확하게 스펠링 외운다는 거, 그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안다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퀴즈 푸는 거 당장 그만두고 영어 원서 읽히겠어요. 그리고 또 음악 줄넘기나 인라인 이런 것도 이건 저의 신념인데, 저는 운동도 이왕에 시킬 거면 거의 선수반 수준으로 시킬 거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아이들 특공무술을 시켰는데 뭐 체력을 키우려고 시켰다? 아니요. 저는 단을 따기 위해서 시켰고요. 그 무술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쓰이는 실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켰고요. 그리고 축구도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리그에서 실제로 뛰었던 선수분이 저희 큰아이 축구를 가르쳤어요. 6살 때. 그러니까 달라요. 기초 테크닉부터 좀 힘들고 지루할 수 있죠. 동네 축구놀이 하듯이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테크닉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축구를 배워놓으니까 아이들이랑 동네에서 축구할 때는 거의 얘가 선수급인 거죠. 항상 탑이었어요. 스트라이커였고.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면 선수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진을 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렇게 축구하는 것도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썼지만 스케이트가 대유행이었어요. 스케이트는 집중력 키우는 데는 최고거든요. 왜냐면 0.01초 집중 안 하면 그대로 미끄러져서 쓰러지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 일대 엄친아들은 거의 대부분 스케이트를 배웠답니다. 그것도 선수반으로.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3번 강도 높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뭐 하나를 시작하면 우리 엄마는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다 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알아서 진지하게 그걸 임해요. 조금 힘들다고 안 해. 뭐 조금 힘들다고 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엄마한테 안 먹힐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하되 남은 거 3개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이건 힘들지만 가자. 중간에 그만둘 거면 엄마 시작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지금은 네가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 엄마가 40평생 혹은 30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알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마냥 즐거울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
엄마가 먼저 알고 아이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쓸데없이 진을 빼는 연산이라든가 단어 외우는 거라든가 어떤 엄마는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게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굉장히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로 진 빼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정말 아이한테 자양분이 될 만한 힘을 길러주는 그런 것들 몇 가지에만 엄마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진지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끝까지 견디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가져가는 거. 오늘 진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강연장에서 만난 그 친구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공감이 돼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아이들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용기 내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죠. 네.